그러니까 제가 마르크스 입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. 자기는 주체야. 근데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어. 그러니까 내 생각에 따라.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. 그게 이제 가스라이팅의 시작이에요. 설사 이 사람이 생각이 내가 보기에는 아닐지라도 일단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,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을 결정을 해야 한다면 같이 의논을 하는 게, 그게 이제 이데올로기에서 어떤 사회에 속하느냐의 문제인데, 자기는 주체니까, 자기만 생각해야 되니까, 자기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, 자기만 절대 진리니까 네 의견은 아니라는 거지.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작은 마르크스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사람 의견이 정말 싫으면, 그리고 그 사람과 엮이기 싫으면 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오면 됩니다. 근데 엮여서 완전히 그 사람을 개조시키는 그 단계가 바로 마르크스가 말하는 이데올로기인 거예요. 정말 위험한 게, 제가 서 작가의 톡에서도 얘기했지만, 본인이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거는 절대적인 윤리고 절대적인 진리야. 남을 비판할 때 자신의 잘못도 자신의 허물도 봐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걸 보려고 하지 않아요. 비판하는 대상에만 집중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루이 알티세르, 그러니까 이 루이 알티세르라는 분이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삶만 아니까, 개인적인 생활만 아니라면은 뛰어나신 분이에요. 그 마르크스를 완전히 다시 해부해서 결국 마르크스가 말하는 건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았다.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, 내가 무엇이 돼서 어떻게 사회를 인식하고 그 사회 속에 들어가겠다. 쉬워요. 어려운 게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너무 유명한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쉽게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는 주체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거를 결정해야 돼요. 왜냐하면 내 속은, 우리 이 의식이라는 속은 이미 비어져 있어요. 그 안에 에너지를 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충동. 이 충동이라는 것은 나쁜 충동, 성적인 충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하고 싶은, 내가 무언가가 되고 싶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.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무언가가 하고 싶고 무언가가 되고 싶으면 그 사이 속에서 무언가를 해야 하잖아요. 근데 그 속에서 나를 가로막는, 여기서 또 부조리가 나오는 거예요. 거기서 이제 실존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에 제가 실존주의 철학의 2가지 유형,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, 제가 이제 이 사르트르,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, 그다음에 이제 키에르 키고르, 이런 사람들 걸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. 그러니까 거기서 실존주의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원은 하나예요. 빅뱅은, 예를 들어서 우주의 빅뱅은 퍼지는 거라 그러지만, 원래 그냥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, 창세기에 이 공간의 크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충동, 에너지, 그 덩어리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이라는 이 원초적인 객체,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유물론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신론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유신론 같은 경우에는 이 생각하는 이 주체가 영혼이 있어요. 근데 무신론은 물질이야.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함부로 바늘을 콱 찌를 수 있겠나? 우리가 살다가 실수로 그 사람에게 싸울 수도 있고 바늘로 찌를 수도 있죠. 잘못하다가는. 그러나 고의적으로 바늘을 찔러도, 그 사람은 누군가를 죽여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무신론이지. 그러니까 버스에 타가지고 시위한다면서 그 버스 바퀴로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진짜 깔아 뭉개는, 그래도 자신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게 바로 무신론이에요. 근데 유신론은
막 머리끄댕이, 내가 내 친구랑 진짜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어. 이년아 저년아 네가 잘났냐 이년아. 그리고 집에 왔어. 너무 허무한 거야. 그년이 믿고 아유 정말 이런 년이라는 말 생각이 나지만 돌이켜보면은 그 인간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한 거야. 그렇게까지 싸울 필요는 없었는데. 그러면서 이제 양심에 찔리죠. 아유 내가 조금 참을 걸.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인격과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고양이나 강아지를 막 발로 밟아 죽이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? 영혼이 있다고. 영혼이, 내 속에 영혼이 그걸 싫어하는 거지. 이런 게 바로 유신론이죠.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. 그러니까 한 사람의 뭐 이해관계 때문에 싸울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속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봐요.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냐고. 거기서 이제 유신론, 그 다음에 무신론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객체가 영혼이 있느냐, 영혼이 없는 물질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너무 무서워요. 생각해 보세요. 물질, 우리가 칼로 확 찌를 수 있잖아.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무, 그럼 우리가 그거 뭐 뭉개가지고 죽여버릴 수도 있고, 뭐 죽인다는 표현도 웃기지만 물질이니까. 거기서부터 근원적인 차이가 나는 거고, 이데올로기를 집어넣는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모두 연관이 돼 있다고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게, 나르시즘이나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극단적인 뭐 무신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 한마디로 말해 속된 말로 뺏겨 먹어도 자기는 괜찮은 거야. 왜? 그 사람은 그냥 내가 이용하는 물질적인 대상이기 때문에. 이용하는 대상이니까. 그러니까 깍대기를 확 벗겨먹는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. 그런 식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것도 그래요.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, 이 빈 공간 내 이 의식, 무의식 속에 의식을 불어넣는 과정이 이데올로기예요. 무의식 속에서 의식을 불어넣는 거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가치와 규범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가.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속하고 그 규범을 따르고 그 공동체를 이해하는가.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는 그 이제 얘네들이 말하잖아요. 이데올로기는 무의식이다.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거는 쌓아진 거야. 거기다 심어진 거. 이제 거기다가 지네들이 더 많이 쌓는 거지. 뭘 쌓느냐. 일단 넌 물질이야. 생각? 내가 할게. 넌 따라. 내가 말하는 이거를 따라야만 해. 충동? 계급의 충동. 죽이고 싶어 하는. 저 사람이 가진 가지자. 저 사람은 무조건 나빠. 이런 식의 이데올로기를 불어일으키는 거죠. 여자? 생산의 도구야. 섹스? 아무나 해도 돼. 부인? 공유하자. 이제 그게 바로 칼 마르크스,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인 거예요.